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조정수입니다. 오늘은 복소나무의 비배관리, 그러니까 토양관리를 어떻게 하고 복소나무에 언제 어떻게 그리고 몇 번이나 탭이나 비료를 줘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에 복소나무를 몇 그루 키우는 경우 이러한 비배관리에 대해서 좀 막연한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복숭아나무는 연 3회 시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시비는 겨울철에 주는 탭이나 유박이 되겠는데요. 이를 밑거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시비는 5, 6월경에 주는 비료로서 추비가 되겠습니다. 추비는 다른 말로 웃거름 또는 덧거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는 시비는 8, 9월경에 주는 비료인데요. 이를 감사비료 또는 가을 거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시비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복숭아나무의 전반적인 토양 적응성과 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나무는 모래와 점토가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고 어느 정도 유기물이 섞여 있는 양토나 사양토가 생육에 가장 적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나무 뿌리가 호흡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기성이 좋은 토양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양 속에 있는 뿌리도 잎과 줄기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복숭아나무는 건조에는 강한 편이지만 내습성이 약해서 물빠짐이 나쁜 토양에서는 생육이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마 시에 과원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만들어주고 과원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물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토양에 물이 고이고 물빠짐이 안 좋으면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해져서 뿌리가 상할 수도 있고요. 또 가리와 마그네슘 흡수가 저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는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숭아나무는 정기적으로 물주기를 했을 때 나무의 생장과 과실, 비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토양이 건조하기 쉬운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신경을 써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물주기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물론 수확 2, 3주 전부터는 물 공급을 끊어야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는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게 오히려 당도 상승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숭아 수확기에 비가 자주 오면은 복숭아 당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토양 내 수분 과다보다는 일조 부족에 기인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주기를 할 때는 어쩌다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물을 거의 안 주다가 한꺼번에 많은 물을 주거나 장마가 찾아오면 열과가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열과는 비단 복숭아뿐만 아니라 포도나 사과대추 등 다른 과일나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복숭아나무에 탭이나 유박, 비료를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나무 생장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질소, 인산, 가리 이외에 칼슘, 마그네슘, 석회, 고토, 붕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비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밑거름에 관한 내용인데요. 밑거름은 복숭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나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밑거름을 통해서 복숭아나무에 가장 많은 영양분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밑거름에 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채널 홈에 가셔서 재생 목록 유질수 재배 상식편에 들어가시면 과일나무 탭이 유박 주는 시기와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거름은 일반 퇴비나 유박을 주게 되는데요. 일반 퇴비와 유박은 효과 지속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를 하는 시점도 다르게 됩니다. 시비라는 시기는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효과 지속 시간이 6개월 정도로 긴 일반 퇴비는 11월에서 12월 경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효과 지속 시간이 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유박은 3월경에 시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분, 돈분, 개분 등 가축분으로 이루어진 일반 퇴비는 질소, 인산, 가리 외에 다량의 석회와 고토를 함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퇴비와 유박과 같은 유기질 비료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땅의 통기성을 높이고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런 보습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비를 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비료는 질소와 가리를 함유하고 있는 NK 비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NK 비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고토, 붕산과 같은 미량 요소가 함유된 비료를 사용하면 더욱 좋겠죠. 특히 비료분이 유실되기 쉬운 사질토나 척박한 땅에서는 생육 후기에 비료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NK 비료를 추비로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6월 중순경이 되면 복숭아 과실 속에 있는 핵이 굳어지는 경액기가 오는데요. 이때 질소가 과다하면 낙과가 되기 쉽고요. 또 성숙기에 과다하면 숙기가 늦춰지고 또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비 사용은 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 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비료는 과일나무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체내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일나무에 동해를 입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고 또 내년에 충실한 꽃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를 합니다. 감사비료의 시비 시기는 뿌리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비료로는 주로 NK비료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NPK를 모두 함유한 복합비료를 이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비료 성분에 추가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고토, 붕소와 같은 미량 요소가 함유된 비료를 이용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숭아의 꽃눈은 7월 하순, 8월 상순에 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후 영양 상태에 따라서 꽃눈 충실도가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과실 수량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초기 생육은 저장 양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감사비료를 시비를 해서 잎의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저장 양분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비료를 주는 양은 나무의 세력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비료의 시비량이 너무 많든지 또 시비 시기가 늦어지면 새로운 가지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동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